네, 44회 8번 문제부터 풀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4점짜리.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한국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 자문을 받고 자문 수수료 5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는 거래이죠. 자, 회계법인의 세무 자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1일 날짜를 수정해 주시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요. 자, 수수료 비용의 코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사용해야 되겠죠? 831번 사용하시고 금액은 50만원. 자, 대변에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코드는 국민은행. 50만원. 이렇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런 손익거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징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료 설명을 읽어봅시다. 본사 사무실 5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사무실의 전기요금 전력비로 처리해 주시면 적절한 거예요. 자, 납기일이 6월 10일이라는 얘기죠. 여기 6월 10일 자료 설명에도 있고 영수증에도 납기일이 6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0일 전표를 입력할까요? 날짜를 6월 10일로 고치시고 차변은 전력비 816번입니다. 금액은 영수증에 보시고 26만원. 네, 금액 26만원 확인하셨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으로 하셨나요? 네,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26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구입.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 주식을 910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국민은행은 915만원이 되겠네요.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월 25일 전표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대변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103번 국민은행 보통. 자, 금액은 915만원이 인출되지요. 자, 차변을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오는 것이 단기 매매증권이 910만원이죠. 단기 매매증권 107번 거래처 적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910만원이죠. 나머지 5만원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되는데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계없이 단기 투자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인 909번의 945번의 수수료 비용 코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5만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 전표 수정 문제 보겠습니다. 유진의상의 상품 판매 외상대금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발급한 입금표랍니다. 입금표를 참고하여 거래를 수정하시오. 여러분, 입금표라는 것은요, 돈을 받고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상품 판매 외상대금이라면 외상매출금이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이고 차변의 현금,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10월 20일. 자, 10월 20일을 조회했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도 맞았나요? 거래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유진의상인데 유진문구로 되어 있어요. 거래처만 바꾸면 되겠네요. 유진의상. 네, 분계 맞았고요. 금액도 맞았습니다. 자기압수표로 받으면 계정 과목은 현금이에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 문제는 입력자료 수정.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6월 30일 업무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처리해야 돼요. 자, 6월 30일 거 조회해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로 잘못 처리했군요. 금액은 맞았나요? 15만 6천 원. 보통예금의 거래처도 맞았습니까? 네, 보통예금 국민은행. 그러면 계정 과목만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자동차세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꿔야죠. 세금과 공과금 817번이 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이러한 세목은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인지도 세금과 공과금이고, 자동차세, 인지, 그리고 재산세,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도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에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결산 문제. 자, 결산 문제는 하나당 4점씩이죠. 배점이 커요. 결산일 당일에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20만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손실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결산 당일에 현금 잔액이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됐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면 바로 잡손실 차변에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감소를 시키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질문이 있어서 이건 아마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것 같은데 12월 31일 입력은 안 했군요. 자, 12월 31일 이거는 차변에 바로 잡손실 20만원, 대변은 현금, 자산 감소. 결산 당일날 현금 과부족 만들면 안 됩니다. 결산 당일날은 있었던 현금 과부족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 당일날 현금 부족액이 발생했다 해서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잡손실, 대변의 현금.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 보시면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거 뭐 수동결산도 간단하고요. 하지만 자동결산 우리 쓰겠습니다. 받으러움 잔액을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줘야 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결산 때 많이 사용하는 장부입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받으러움 바로 여기 찾을 수 있고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 750만원의 1%는 75,000원이죠. 네, 계산도 간단하죠. 네, 750만원의 1%. 75,000원 여러분 시험지에다 메모해 두었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산자료 입력에 가죠. 자, 결산의 맨 첫 번째 있는 메뉴 결산자료 입력을 가셔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네. 밑에 보시면 대손상각이 있는데 거기 받으러움 줄 받으러움 칸을 클릭하시고 75,000원이었죠? 75 플러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5,000원 입력됐고요. 전표 추가 눌러주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예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날 조회를 다시 눌러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75,000원, 대변의 111번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의 다음 코드 111번 대손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분계 하려고 하다가 111번 대손충당금을 안 쓰고 다른 걸 써가지고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분계 하는 것이 더 초보자에겐 더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4점짜리 2개 해결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죠. 이것도 전부 4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뒤에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걸로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일일자금 명세조회 1월 15일자 일일자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자금 보셨겠죠? 일일자금 어디 있어요? 금융자금관리에 있습니다. 일일자금 명세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요. 1월 15일 엔터. 현금 잔액이 3250100이다.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죠. 어디 현금 잔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있습니다. 당일 현금 14640 틀렸어요. 보통예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당일 잔액 529820 틀렸어요. 단기 차입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당일 잔액 여기 보이죠? 5800. 답은 3번이었네요. 이게 맞았어요. 다음 재무상태표 조회 2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2월 달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결산에 있죠. 재무상태표 2월 엔터. 2월이면 이게 2월 말 현재예요.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자, 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의 밑에 가시면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여기 보이죠? 2천만 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구나. 다음에 마지막 문제 1월계표 조회 1월부터 3월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 총액은 얼마인가? 월계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월계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바로 밑에 있죠? 월계표 딱 눌러주시고
1월부터 3월이니까 1 엔터 3 엔터. 자, 판매 관리비 여기 보이죠? 현금 여기 있죠? 자, 현금란에 있는 판매 관리비는 43593,190.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44회의 회계정보 분석 문제 세 문제는 뭐 정말로 쉬웠네요. 그래서 여기 12점하고 앞에 기초정보관리 10점, 22점은 우리에게 보너스와 같은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2점 차분하게 꼭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전표 수정, 결산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여러분 합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무는 한 40분 내로 빨리 끝내시고 나머지 20분을 이론 문제 15개 푸는데 투자하시면 이론에서도 여러분이 10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70점이면 합격인데 70이 아니고 뭐 오히려 80점, 9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풀이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지금 풀이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네, 오늘 푼 거에 대한 건 아닌데요. 네네, FH 2급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코드를 800번대 아니면 가끔 예외적으로 900번대를 쓰는데 네. 혹시 FH 1급은 코드가 좀 다른가요? FAT 1급도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 그것만 사용합니다. FAT 1급에서도. 그럼 800번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예.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시험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요령이에요. 시험 보는 요령.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이 치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혼자 해보시고 일단 설명은 들어주시면서 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걸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인터넷에 있는 금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하고 한번 같이 다운을 받아 보시는 걸로 해보시고요. 잘 안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따라서 할 수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저희 상하탑 컴퓨터 학원 홈페이지 20top.co.kr이라고 하는 요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20top.co.kr 네이버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상하탑 컴퓨터 학원 검색으로 주소란에 20top.co.kr 엔터 하셔서 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국가공인 AT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회원가입이 다 되어 계실 것이고 여기에서 원서 접수도 하신 곳입니다.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상단에 있는 로그인 단추를 눌러서 로그인 개인 회원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회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기 상단에 보시면 수험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험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나오는 메뉴 중에 자격 종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FAT 2급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FAT 2급의 시험 안내라는 게 나오고요. 시험 일정이 나오고요. 그 옆에 기출문제가 나오죠. 네, 기출문제 탭을 클릭하시면 48회, 47회, 46회, 45회 이 4개의 문제가 바로 금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44회 것까지 수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작년도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46회 문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46회 FAT 2급 기출문제 및 답안 해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첨부 파일을 우리가 다운 받을 거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화면을 그대로 닫지 않고 유지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복사해 가지고 어디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두시거나 해서 조금 있다가 로그인 할 때 이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도록 잘 챙겨 놓으시고요. 여기 있는 제46회 FAT 2급 기출문제 및 답안 해설 zip이라고 하는 건 압축 파일이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일어납니다. 다운로드 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시고 그 파일을 열어줍니다. 파일을 열게 되면은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 풀기 작업을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은 보이지만 현재 압축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풀기를 실행하시고 자동으로 홀더가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압축 풀기 단추를 눌러서 압축 해제를 진행하시면 압축이 풀어진 홀더로 다시 자료가 보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날 여러분의 USB에 있는 파일은 요것이 있습니다. FAT 2.exe 이 파일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지급받는 USB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을 하셔서 입시를 하시면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감독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USB와 시험지를 나눠드립니다. 먼저 시험 시작 전에 먼저 나눠줍니다. 그러면 USB에 펜을 가지고 자기 수험번호, 이름 등 여러분 개인정보를 USB에 적는데요. USB는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그래서 카드에서 USB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꼽습니다. USB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USB를 선택하면 뭐가 나와요? 요 파일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계속 얘를 진행하면서 압축을 해제하게 되면은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 여러분의 수험번호, 이름,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닫아주세요. 현재 열려있는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닫아주시고,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안지와 문제지입니다. 보시다시피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A형과 B형은 이론 문제의 순서가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의 순서를, 이론 문제의 순서를 달리해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A형으로 시험을 보나 B형으로 시험을 보나 내용은 같은 시험이다. 자, 그래서 자기가 A형인지 B형인지 시험지의 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A형 문제지를 보셔도 되고 답안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네, A형 답안지든 문제지든 아무거나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어떤 여건 때문에 지금 자기 컴퓨터에서 제대로 할 수 없으시다든가 하시는 분은 그냥 제 화면을 보시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네. 어떤 화면인지 잘 봐주세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 아까 그 USB 말씀드렸죠. 그 USB 선생님이, 감독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 USB하고 요 시험지도 나눠줘요. 근데 시험지를 보면은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지 표지 밑에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그러니까 표지만 보는 거예요. 시험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읽어서 아,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숙지하는 거예요. 자, 시험 시간 60분. 페이지는 18페이지. 이론 배점 문항당 2점. 실무 배점은 문항별로 참조. 나는 A형. 그러면 USB에 A형이면 A형이라고 쓰고 B형이면 B형이라고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USB는 시험지 받아서 거기다가 A형인지 B형인지 기록하고 꼽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은 아까 FAT2.exe라는 그 파일 있죠? 여러분 USB에는 그거 파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하고 이걸 받아서 감독관이 어떻게 하라고 다 단계별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자, 수험 정보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답안 수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사오니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SB 저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실행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지 및 수험용 USB 확인. 시험지가 본인의 응시 등급인지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은 FAT 2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받아야 되겠죠? 수험용 USB의 색상을 확인하고 수험자 정보 기재사항란에다가 등급, 문제 유형, 수험 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여러분들 수험표 다 인쇄해 놓으셨죠? 아직 수험표 인쇄 안 해 놓으면 안 돼요. 내일 수험표 인쇄한 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그 혹시 여기 기재하라고 하는 게 펜으로 기재하는 건가요? 아, 펜으로, USB에는 펜으로 기재하고, 네, 또, 아까 그 실행하는 파일에는 키보드로 입력해야 되겠죠. 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FAT 2급이니까 흰색으로 된 이게 이제 이건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예, 노란색 USB가 아니고 흰색으로 된 USB를 받을 거예요. FAT 2급은 흰색이다. 네, 선생님 혹시 그 여기 기재할 때 뭐 따로 특정 펜이 정해져 있나요? 뭐 아니요. 검은색 볼펜이라던가. 아니요. 그냥 뭐 예, 평소에 쓰시는 볼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주 부드러운 프로스펜이 있다. 그러면 뭐 그것이면 더 좋겠네요. 예. 뭐 사인펜도 괜찮고, 예, 일반 볼펜도 살살 예, 눌러 쓰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카드형 USB인데 USB 칩은 여기 조그만하게 있는 거니까 카드에다 눌러 써도 상관없어요. 예, 볼펜으로 쓰셔도 괜찮다. 잘 나오는 펜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설치. 자,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USB에다가 이것저것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흰색으로 된 USB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설치는 뭐예요? 아까 이제 USB를 꼽는다 이거예요. 수업용 USB를 컴퓨터에 꽂고 수업용 데이터 설치 프로그램, 그거 아까 그 파일을 말해요. 수험자 본인의 응시 등급을 확인한 후 실행을 하세요. 문제 설치 창이 뜨면 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 버튼까지 계속 진행을 하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수험자 정보 입력. 초기 화면에 입력한 수험자 정보는 수정할 수가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시오. 본인의 수험 번호를 입력하시오. 팝업 창에 표시된 수험 번호,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할 경우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수험 번호를 넣으면 거기에 자동으로 자기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나올 거예요. 이게 내 수험 번호하고 내 수험 번호가 맞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지에 표시된 문제 유형 A, B를 입력한 후 감독관 확인 번호를 발표하기 전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 그래서 아까 그 파일이 있는 곳, 예, 여러분 그 파일이 있는 곳이 이제 여기에요. 이제 USB에 이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USB를 꼽았습니다. 자기 컴퓨터에다가. 지금은 이게 USB가 아니고 하드디스크입니다만은 여러분 내일 시험 볼 때는 USB를 꼽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탐색기에서 USB 찾는 거 알잖아요. 찾으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자, 한번 더블 클릭 실행하세요. 뭐 이렇게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PC 보호 이런 게 나오고 실행 안 함 나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안 해야 되나요? 안 되죠. 실행시켜야죠. 추가 정보 딱 누른 다음에 실행을 눌러줘야 돼요. 자, 설치가 진행이 되고 디바이스를 허용하겠느냐라고 하면 얘도 눌러야 됩니다. 허용하겠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설치하겠느냐 또 물어봅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야 돼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아까 확인 눌러라고 그랬죠? 확인 눌러야 돼요. 그러면 수험생 유의사항이 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입력한 수험 번호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시고 확인창에 표시되는 본인의 수험 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봤던 거죠. 답안 저장 완료 시까지 이제 USB를 PC에서 빼지 마세요. 지금 USB 여러분 PC에 꼽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험 끝날 때까지 빼지 마시라 이거예요. 시험 진행 및 답안 저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컴퓨터 그 시설의 문제라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 감독관하고 협의해라.
시험 중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답안이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행했던 이 파일을 또 더블 클릭해서 또 실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 푼 거는 싹 없어집니다. 이거예요. 종료 후 USB를 기술감독관에게 인계하고 감독관 백업을 확인한 후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USB를 이제 빼가지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이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그때 가방 챙겨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감독관이 됐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컴퓨터도 끄지 마시고 더존 프로그램도 닫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개인 짐 그대로 책상에 놓으시고 USB 먼저 제출해서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하면 책상에 와서 프로그램 종료 또 여러분 개인 짐 챙겨서 이렇게 나가셔야지. 예, 미리 다 끄고 나가다가 뭔가 잘못돼서 다시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예. 자, 수험생 유의사항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 어디 갔어? 이 화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개를 화면을 여러 가지 작업을 띄워놨기 때문에 막 지금 이 화면이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라고 하는 요 화면이 지금 가려져 있었는데 뭐 이게 지금 꺼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일 시험 볼 때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것하고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이것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절대로 다른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엑셀 무엇이든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이것하고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계산기는 미리 꺼내놔도 돼요? 예, 계산기는 됩니다. 계산기, 예, 책상에 꺼내놓을 건 계산기하고 펜밖에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계산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핸드폰 계산기는 안 되죠. 핸드폰은 다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 아마 감독관이 그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응시급수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수험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험표를 보시고. 그런데 내일은 진짜 여러분 수험표를 넣어야 되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아까 그 홈페이지에 있던 이 수험번호를 넣는 겁니다. A4611111111 이걸 딱 넣으면요 여러분 생년월일이라고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럴 수가 없죠. 아마 내일은 수험번호를 딱 넣으면 여러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름은 이제 타자 합시다. 이름 타자. 자, 문제 유형. 여러분이 시험지 지금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A형이면 A에 체크하고 B형이면 B형에 체크하고 오늘은 A형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험 시작 시간까지 여러분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몇 시가 되느냐 하면은 시간이 이제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FAT 2급 보시잖아요. 3교시 시험이에요. 13시 30분이 딱 되었을 때 그 교실에 있는 모든 교실이 똑같이 13시 30분에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13시 30분이 되면은 감독 선생이 칠판에다가 감독관 번호를 입력해 줘요. 이게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독관 확인 번호는 이겁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거기다 딱 입력합니다. 예, 오늘은 DY1이라고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화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여기다가 dy1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첫 화면이 쫙 나타납니다. 자, 첫 화면은 좀 다르죠. 우리 교육용하고. 여기에 자기 종목, 여러분의 수험번호, 다시 이름, 유형, 아까 입력한 거 나타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입력한 것은 수정이 안 되니까 수험번호 잘못 입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난 여러분이 차분하게 하시면 이거 실수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회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뉴가 짠 나타나서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던 교육용 프로그램과 이제 화면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위에 답안 수록. 요것만 다릅니다. 답안 수록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거기에 문제 유의사항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USB에 저장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지금은 USB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가 에러가 나니까 지금은 누르지 마세요. 여기. 왜냐? 여러분이 USB에다 복사해 가지고 USB에서 실행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에 USB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걸 누르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운돼 버리니까 오늘은 누르지 마시고 USB에서 그 FAT 2.exe 파일을 실행했을 때는 이걸 눌러야 됩니다. 이걸 누르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작업한 것을 USB로 데이터를 백업시키는 거예요. 예, 답안 파일을. 그러니까 중간에도 눌러주는 것도 권장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끝났습니다. 이제 제출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출할 때 이거 안 누르고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USB 저장 꼭 마지막에는 눌러야 됩니다. 중간에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USB에 백업이 됩니다. 이거 이 얘기한 거예요. USB 저장 안 하면 허당이다. 허당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했던 이론 문제 풀면 어디다가 답을 적지? 여기다가. 그리고 맨 뒤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세 문제도 여기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USB 저장은 뭐 연속으로 한 3번 눌러도 막 뭐 저장됐던 게 풀리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아요. 네. 뭐 연속으로 누른다고 해서 문제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USB 써봐서 아시겠지만 USB 저장 누르자마자 USB 빼버리는 사람 있나요? 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USB 저장 누르고 뭐 1초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USB 저장 누르자마자 바로 빼면 저장 아직 안 끝났는데 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지키시면 되고 USB 저장을 뭐 연속해서 누른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어요. 자, 그래서 궁금증이 이제 풀리셨죠? 이론 문제 답안 여기다가 맨 뒤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답안 여기에다 하고 그냥 닫아도 USB 저장 안 하고 그냥 닫았다가 다시 답안 수록 가봐도 찍은 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찍은 것이 USB에 가지는 않았어요. 메모리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메모리에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USB 저장 꼭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을 진행하시는데 아까 시험지 표지로 다시 가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까 5번 답안 수록 버튼을 클릭하여 답안 저장 팝업 창에서 답안을 입력하시오. 입력 완료 후 USB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자료가 USB에 저장이 됩니다. USB 저장 이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답안을 수정한 후 USB 저장 버튼을 다시 클릭합니다. 답안 제출. 답안을 최종 저장하고 저장 완료 확인 창을 클릭하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수업용 USB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 백업을 확인한 후 퇴실합니다. 네, 답안 저장과 답안 제출에 대해서 시험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이 시험지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 선생님이- 네. 이 시험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 시험지에 낙서를 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질문. 네, 선생님 그 USB 저장 버튼 누르면은 저장 완료 확인창이 그럼 뜨는 건가요? 네네네네. 아, 예, 지금은 이제 USB 저장을 누르면 그게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집에서 꼭 해보고 싶으시면은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USB에다가 아까 그 다운로드 파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 FAT 2.EXE만 여러분이 USB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USB에서 실행을 하시고 USB 저장도 눌러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네. 저희는 지금 하드디스크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눌러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여러분 수험표에 보면은 수험표에 시험장에 몇 시까지 도착하라고 써 있었어요? 수험표 보시면은 몇 시까지 오라고 돼 있어요? 시작 20분 전까지 입시하래요. 예, 그렇게 기록하는 거 잘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시 30분에 시험이 시작이 되니까 왜 20분 전까지 교실로 들어오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13시 30분에는 감독관이 감독관 번호입니다 하고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3시 30분에 교실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제 다시 시험지 받고 USB 받아서 쓰고 꼽고 실행하고 뭐 입력하고 그러면 시간이 훨씬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20분 전에 입실해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 셋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셋업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20분 전까지 교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임하는 방법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 문제 꺼내놓은 거 우리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45분이에요. 11시에 만나겠습니다.